어제 법사위에 계셨을 것 같은데 법사위 얘기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그 간사 선임안 때문에 기표소가 등장하는 건 처음 봤는데 뭐 초유의 일이 좀 벌어진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좀 보시기에 어땠나요? 너무 좀 법사위는 맨날 싸우기만 해서 제가 볼 때마다 좀 조마조마한 상임인데 뭐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국민의힘이 왜 굳이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전 법사위원 배치된 것도 반대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 제척과 기피, 회피해야 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남편께서는 법원장이시거든요. 그러면 법사위원이 심지어 법사위 간사까지 돼서 남편을 감사하나요? 당장 다음 달부터 국정감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 모 법원에 당연히 국정감사를 갑니다. 또 법원장들이 다 오셔야 되고요. 예. 그러면 남편을 감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국토위원인데 제 부인이 뭐 국토지방청장이다. 그러면 사실 제척하거나 기피 사유거든요. 기피 사유가 된다. 국가기관장의 피감기관을 네.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남편을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법사위원으로 배치한 것도 적절하진 않다라고 예.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 의견이고 또 뭐 제가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여러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이 여러 논란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굳이 이렇게 강행하는 것 자체를 간사 선임의 건도 의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결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심지어 원내대표까지 한 5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하시려면 상임위원장을 하셔야지. 예. 보통 재선이 하는 간사를 좀 5선이 돼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국회, 이런 국회 보셨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런 국회 사례를 만들고 계세요. 만들고 계신다. 지금 아마 근데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상임위원장을 하는 육선의 추미애 의원을 좀 맞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같이 보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를 하신 분이 전 상임위원장 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거의 동급, 뭐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동급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원내대표를 하신 분이 간사를 하는 경우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간사, 그것도 상임위원장도 사상 초유 아니고. 아니에요. 그것도 5선이 예. 간사를 하는 건 정말 좀 황당하죠.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법원장인 것, 저는 피감기관장인 것, 그렇습니다. 이걸 꼽으시는군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뭐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구형받은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박지원 의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는 분이고 박균택 의원은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을 변호했던 분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반박 논리를 들고 나오거든요. 뭐 재판을 받고 있거나 그러니까 일단 박균택 의원이 변호하셨던 건 좀 문제는 아니고요. 예. 뭐 변호사로서 국회의원 직위에 있기 전에 공직에 임용되기 전에 사설 변호사로서 변호인을 했던 건 뭐 그건 뭐 정치적 공세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뭐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재판에 기소되거나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배척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법률비서관 시절에 여러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예. 거기에 대해서 어찌됐건 피혐의자로 여러 차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뭐 지금 빼라고 하진 않았으니까요. 뭐 문제 제기는 공세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으로서 여러 정치적 공방은 있을 수 있는데 이 피감 기관을 둔 부부간의 이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을 하진 않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이 국립중앙병원장을 둔 뭐 배우자가 보건복지위원이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죠. 피감기관인 게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근데 이걸 물을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냥 간섭 없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회기 중에 한번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상정을 할 수 없고요. 예. 지금 정기국회 회기는 이미 12월 9일까지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정기국회 일정을 단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임시국회가 아니고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국 국민의힘이 손해볼 짓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저는 아마 당장 다음 달 돼서 이 법원 국정감사 때 남편을 감사해야 되는 나경원 의원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저희가 당연히 발언석 세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질의를 될까요? 하실 수 있을지. 저희가 그 남편을 상대로 질의를 할 텐데 그럼 그 앞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
가족 간의 감사도 좀 불가능한데, 친인척 네. 간의 감사도 불가능한데, 그걸 지금 가만히, 그걸 예. 방치하는 국민의힘도 참 너무 매정하다. 아니, 나경원 의원께서도 그러고 싶겠어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밤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이 됐는데요. 일단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했다는 혐의이고, 근데 권 의원이 남긴 글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구속 그 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SNS에 올린 글인데, 재판부도 민주당에 굴복했다,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글.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구속영장을 제가 어쨌든 다 본 건 아니지만, 예. 그냥 저도 뭐 전에 듣는 정도겠죠. 근데 뭐 그게 사실로 확인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풍문일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혐의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최소 1억 이상의 금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닐까 싶고요. 예. 뭐 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이렇게 또 썼더라고요. 뭐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예. 아마 그 금액도 아마 몇 배는 더 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증거인멸 사유나 아마 그리고 구속될 만한 혐의 입증에 아마 아주 자신 있지 않았을까,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알려진 1억 원보다 조금 더 큰 것들이 더 있다. 뭐 그런 내용은. 뭐 금품과 혐의가 더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민주당 얘기인데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젯밤 늦게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조국혁신당 내에서 벌어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논란에 대한 건데, 뭐 중징계라고 하는데 좀 적절한 수위였다고 보시나요? 당직 자격정지와 당원 자격정지는 아예 다른 정도 차원의 징계인데요. 예. 보통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이면 보통 당내에서 있는 모든 피선거권도 박탈이 됩니다. 네. 당원권과 피선거권 모두 박탈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당직 자격정지는 이 당직을 출마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이 당직과 관련된 피선거권만 박탈된다면, 당원권 정지는 선거권까지 다 박탈되는 아주 엄중한 조치고요. 6개월 이상을 저희가 중징계로 분류하는데, 예. 그리고 최소한 징계 이후에는 8년 정도가 근거가 남습니다. 네. 뭐 여러 경선 과정이나 정치인으로서는 많은 감산을 감수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이 내려졌다는 건 아주 윤리심판원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아주 강경한 태도로 중징계를 내린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법안 심사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 나중에 한번 또 오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